안녕하세요. 쉬운 사주공부 매화계곡TV의 김태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남녀노소 누구나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나는 자식복이 있을까? 요즘은 결혼도 비혼주의로 많이 가고요. 또 자식도 놓지 않는 딩크족도 많아요. 그렇지만 자식을 낳고 사는 사람들은요, 은근히 내가 노후에 자식과의 관계가 좋은가 안 좋은가, 또 내 자식이 효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또 자식과의 관계가 원활한가 안 한가, 이런 게 궁금하신가 봐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내 사주를 보지 않고 나의 부모님 사주를 봤을 때 부모님에게 자식이 되는 존재가 나오죠. 내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부모에게 효도를 할 수 있는 자식인가 아닌가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자식운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남자와 여자는요, 자식을 보는 그 기준이 좀 달라요. 여자는 식신상관이라고 해서 나의 일간이 생하는 거, 목 같으면 목생화 하니까 화가 식신상관이 되고요. 음양이 다르고 각고의 차이겠죠. 그리고 화는 화생토 해서 화일간은 토가 식신상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생해주는 그런 존재가 식신상관이죠. 식신상관이 어떻게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여자는 그 자녀의 그 길흉을 보는 거예요. 자녀의 관계를 보는 거고요. 자녀의 복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남자는요, 나를 극하는 오행, 그러니까 목 같으면 금극목 하니까 금오행이 관살이 되는 거예요. 관성. 그래서 자식운이 되는 거고요. 화 같으면 화를 극하는 수가 관성이 돼서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관성을 보고 자식의 유무, 또 자식의 성패,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노후에 나와 자식과의 관계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월일시가 있는데, 시는 나의 말년과 자식의 운을 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를 보고 내 자식이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성패의 위치에 놓일 것이다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시가 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들을 먼저 낳고, 시간이 또 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딸을 먼저 낳는다라는 그런 속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임상을 해보니까 그렇게 확률이 높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를 알려면 태어난 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한데요. 이 태어난 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부모님도 산통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언제쯤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요즘처럼 병원에서 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시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아침상을 차리고 나서 났다, 아침밥을 먹기 전에 났다, 이렇게 아침밥 먹는 기준으로 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점심 새참을 먹고 나왔다는 등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날에 따라서 새참이 좀 늦어지면 좀 늦게 낳고, 또 일러지면 일찍 낳고, 그런 것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나중에 제가 태어난 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시는요, 은밀한 감성, 정서적인 부분, 이런 것을 말하기 때문에 시를 유출할 때는 그 사람의 성향을 많이 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여태까지 가져온 직업,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들,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신사회생이라든가 자오묘유생이라든가 진술충미생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뭐 잠자는 모양에 따라서 다르다거나, 뭐 가마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거나, 울음소리에 따라 다르다거나, 뭐 부선망이냐 모선망이냐에 따라서 다른 그런 내용이 많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 정리를 또 해드리겠고요. 오늘은 자식이 나에게 어떤 존재로 남는가, 내가 부모에게 어떤 자식인가를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주 구성에 목이나 화가 많은 사람이 아들을 많이 낳고, 또 금이나 수가 많은 사람이 딸을 많이 낳는다, 이런 속설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임상을 해보니까 변수가 많았습니다. 여자는요, 식신과 상관을 보고 자식을 본다고 했잖아요. 여자 사주에 일간이 굉장히 강하고요, 식신상관도 유력하고 강하다, 이럴 경우에는 자식이 건강한 겁니다. 또한 일간이 강하고 식신상관이 강한데 식상을 극하는 인수가 없다, 이러면 분명히 자식이 많습니다. 내 사주를 보시고요, 비견겁제가 많아서 신강한 사주든,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신강한 사주라는 거는 비견겁제가 많거나 아니면 인수가 많거나 이럴 경우죠. 신강한데 인수가 없다 하면 비견겁제가 많은 거죠. 비견겁제가 많으면서 신강한데 신강하는 식신상관도 신강하다, 둘이 힘이 비등비등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자식이 많고 또 자식이 건강하고 유력하다, 이렇게 봅니다. 일주가 아주 왕하고
또 식신상관이 약해가지고 식신상관으로 인해서 힘이 빠지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간이 강한 상태죠. 이럴 때 식상을 극하는 인수가 없으면 식상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신상관의 힘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자식이 타격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견 겁재가 많고 일간이 왕한데 지지에 식신상관이 있으면 자식이 운이 좋습니다. 일간이 왕하고 식신상관이 지지에 숨어 있는데 인성이 없고 또 관살도 없으면 이럴 경우에는 자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자 사주든 여자 사주든, 특히 여자 사주는 식신상관이 굉장히 유기하면서 사묘절에 놓이지 않고 생황에 있으면 자식이 잘 된다 이렇게 보고요. 남자 사주의 관성은 자식을 의미하죠. 관성이 사묘절에 있지 않고 생이라든가 제왕이라든가 걸록에 위치해 있을 때는 자식이 건강하고 좋다 이렇게 일단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 사주에 식신상관이 충을 하고 있거나 일지에 있는데 시에 있는 자리와 일지와 시지가 서로 충을 하고 있거나 극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식 운이 좋지 않고요. 자식을 놓을 때 고생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자식을 낳아서 키운다고 해도요. 그 자식이 불효를 할 수가 있다. 있으나마나한 자식이다. 오히려 없으면 좋겠다. 이런 자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구성을 잘 봐야겠지만 일단 사주 전체에 다른 것을 파악하지 않고 일지만 놓고 봤을 때 일지에 식신상관이 있다. 그런데 시에 있는 식신상관과 부딪힌다. 식상이 형충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자식운이 좋지 않습니다. 남자 사주에 관성이 득지를 한다고 하죠. 뿌리가 튼튼하게 있고요. 천간으로 투출됐는데 천간으로 투출된 관이 좋은 역할을 하면요. 자식을 멋지게 잘 키우는 사주입니다. 그리고요. 시에 있는 자식이 되는 별이 용신이 될 경우에도 자식복이 있는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여자 사주에는요. 식신상관이 용신이 되는 경우 아니면 식신상관이 용신이 되는 존재를 도와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식복이 있는 겁니다. 식신상관이 나에게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자식운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자 사주에서. 그런데 반대로 식신상관이 충을 하고 있거나 극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식운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놓을 때 고생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식신상관은 여자에게 있어서 생식기고 손과 발이고 행동이에요. 식신상관이 형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여자가 많고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내가 거짓말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식신상관이 형충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자에게 식신상관은 생식기고 자식이고 출산을 의미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남자에게는요. 관성이 자식입니다. 관성이 형충이 되거나 좋지 못한 역할을 할 때 자식이 나한테 좋지 못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관성이 나에게 좋은 역할을 하거나 용신이 되거나 용신을 도와주는 역할을 관성이 한다 이럴 때는 자식의 덕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태어난 시를 찾아낼 때도 쓰는 방법인데요. 여자 사주에 자식의 자리에 인수가 있다 이러면 식신상관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사주에 인수가 있다고 하면 자식이 늦거나 자식이 무력하거나 자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식 자리가 또 충형을 받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만 아니면 운에서 비켜갈 수도 있습니다. 여자인 경우에 나의 자식을 의미하는 시주에 인수가 있다 이러면 자식운이 없거나 자식이 무력한 겁니다. 반대로 남자 사주에 시에는 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관성을 밀어내는 상관이 있다 이러면 남자 또한 무자식이 되기가 쉽고요. 남자 사주에는요 시상이나 시지에 상관이 있다 혹은 극을 하고 있는 관성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자식복이 없는 겁니다. 요것은 시를 찾아낼 때도 참고로 하시면 돼요. 내가 이런 구성일 때는 자식운이 없더라. 그래서 나는 이런 시에 태어났구나 이렇게 반대로 유추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는요 그 사람의 겪어온 직업일 수도 있고요 적성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정서, 은밀한 거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성향이죠. 시주에 사묘절 12운성에 기운이 있다 이러면 아이를 일찍 낳으면은 한 명의 아이는 이룰 수가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결혼을 좀 늦게 해서 자식 출산을 좀 늦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돼요. 자식운이 있나 없나, 자식과의 정이 있나 없나, 내가 자식 덕을 보는가 안 보는가, 반대로 부모에게 어떤 자식인가,
내 마음에는 나는 효도를 한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다. 본인의 그런 성향이라든가 자식으로서의 책임, 행동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유추가 된다는 거죠. 시에 있는 오행이 공망에 떨어지거나 형충을 맞는다 이런 경우에는 자식과의 인연이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혹은 여러 자식 중에 한 명의 자식은 먼저 잃게 된다, 유산을 한다거나 낙태를 한다거나 해서 자식을 잃을 수가 있는 운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반드시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고서에서 공부를 해왔고 꾸준히 임상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통계입니다.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자 사주가 매우 신약한데 시상에 편관을 두었다 이러면 늦게, 아주 늦게 노년기에 자식을 얻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말은 결혼을 일찍 해도 자식이 늦을 수도 있고요. 결혼을 늦게 해서 자식이 늦을 수도 있는 거예요. 손자 같은 자식을 둔다. 나이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손주 같은 아들을 두는 경우가 사주가 굉장히 신약할 때, 시에 편관이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와 시주는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부모라는 것은 이제 이 사주 주인공을 말하는 거고요. 시는 나의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부모를 볼 때는 월지를 보지만 내 입장에서 자식을 볼 때는 시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과 시가 아름답게 수기여행을 하고 있다거나 합을 하고 있다거나 정이 있는 그런 구성이면 자식과의 정이 있는 겁니다. 서로 도와주는 오행의 관계에 있다거나 이럴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시와의 관계가 극을 하고 있다거나 상충을 하고 있다거나 원진살에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식과 나의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 있는 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를 잘 살피셔야 돼요.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시에 있는 글자와 일지에 있는 글자가 규문관살이 돼 있다 이러면 은근히 자식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그런 구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와 시지를 보고 자식과 나의 관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사주를 보고 자식과 나의 인연, 자식복이 있나 없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끝까지 잘 들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주를 보시고 혹은 자식의 사주를 보고 혹은 부모님의 사주를 보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유추하는 방법입니다. 공부하시는데 참고로 하시고요. 통변하실 때 응용을 많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자료와 공부는요, 제 블로그에 오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